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와 납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삼성그룹의 주가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역대 재벌가의 상속세 납부 사례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배경을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삼성그룹주의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상속세와 좀 관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정권 시장에 상당히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통상적으로 상속세를 많이 내면 그 기업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럼 주가도 떨어지는 것이 일정 패턴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장을 열자마자 삼성그룹 주가가 일부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어요. 특히 삼성물산 주가,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주식,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왼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나오는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종목은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 왼쪽에 있는 저 삼성물산 등의 주가가 급등한 그 이유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네.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렇다면 결국은 회사에 배당을 많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데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으니까 더 많은 배당을 줄 것이다.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기업들에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 차익을 좀 노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그룹이 얼마의 세금을 낼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네. 또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당을 많이 줘서 낼지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삼성 주가 일부 주가는 급등하고 일부 주가는 급락하는 이것은 시장의 정상적인 수요 공급 원리라기보다는 일부 작전 투기 세력들의 전략 또는 일부 그 투자자들의 부환해동 이런 것에 의한 정상적인 주가로 상당히 보기가 어려워요. 또 일부에서는 지배구조 때문에 주가가 요동친다 이러지만 지배구조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급격하게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분석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별세는 주가의 상승 요인도 아니고 하락 요인도 아니고 그냥 중립 요인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지금 정권가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네. 배당금을 늘릴 거라는 관측도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지분 일부를 처분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지분을 주식을 팔아서 이제 세금을 낸다. 예. 근데 주식을 팔으면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럼 또 어떻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냐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작전 세력들은 거기다가 어떤 논리를 붙이냐면 이 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한다 이럴 경우에도 삼성이 작전을 써서 본인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올렸다가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세금을 낼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금융의 수급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지금 세간에서는 삼성이 세금을 12조를 낸다, 15조를 낸다. 너무 많으니 삼성의 세금을 깎아주자. 심지어 어제 청와대 청원에는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많으니까 삼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자 하는 이런 주장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진실을 과는 좀 거리가 먼 사실을 근거로 한 얘기. 그런가요? 또 일부에서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금까지 세금을 얼마 내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세금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느냐? 네.
상속 재산 금액의 50% 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희 부회장의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모르냐면 상당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법인에 출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상속 재산과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에는 상속 재산이 얼마다라는 얘기는 전부 다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이죠.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6년간이나 병상에 있었고 그 병상에 있는 와중에 도중에 정신이 돌아온 적이 많다라고 그동안 삼성의 그런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언장을 어떻게 수시로 바꿨는지 그런 대목도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우리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왔을 때 네. 그때 삼성이 어떻게 했느냐, 삼성이 상속세를 얼마를 냈느냐 네. 이거를 한번 보면 지금 앞으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한국 제일의 부자였죠. 그때 삼성그룹이 낸 상속세가 150억 원입니다. 오뚜기가 1,500억 원을 냈는데 삼성그룹은 150억 원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오뚜기가 상대적으로 착한 기업, 세금을 많이 내는 가뚜기가 돼버렸어요. 가뚜기. 네. 거꾸로 얘기하면 삼성이 세금을 탈세를 많이 했다. 이런 혐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세청이 조사를 들어가서 탈세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25억 원을 더 추징합니다. 그래도 합계 175억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 역대 재벌들의 상속세 납부 역사상 재벌로서는 가장 적은 금액이에요. 이런 패턴을 놓고 볼 때 삼성이 이번에도 과연 상속세를 10조를 내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상속세를 안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에 삼성이 했던 방법은 공익재단으로 돈을 돌리면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익재단은 사실상 이재용 가족들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 효과 에다가 상속세 면세 효과. 그다음에 또 차명 계좌가 2008년에 특검이 밝혀낸 차명 계좌만 거의 3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 또 그 밖에 현찰로 넘기는 금액.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아직까지 지금 삼성이 얼마를 세금을 낼지는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특정되지 않은 상속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상속세를 논의하고 거기다 주가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얘기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상속세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아마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특히 주식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랑 이익이 좀 나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내는 계산 방법은 예. 아주 명쾌하고 아주 네.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그 누진 과세로 되어 있었어요. 30억 원 이상을 상속했을 때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게 50%입니다. 일부에서는 세금이 60%, 70%를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가짜 뉴스고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속세 내는 대상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부동산 자산 또는 미술품, 여러 가지 현금 자산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그 자산은 지금 현재 얼마인지 우리가 추정하기 좀 어렵죠. 네. 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장사의 경우에만 지금 금액을 알 수 있는데 건희 회장님의 상장사의 현재 보유 지분이 약 18조 정도 돼요. 네. 네. 18조의 50%를 내면 9조 원이 되는데 대주주의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지주의 경우에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20% 할증해서 거기다가 50%를 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50%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약 11조 또는 11조 5천원. 그리고 그 계산하는 방식은 사망했을 때 사망 전 2달간, 사망 후 2달간 거기에 매일 종가를 평균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삼성이 지금 상속세를 적게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각종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상속세가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반대로 반응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만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삼성의 상속세가 뭐 10조다, 20조다라고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고 6개월 내에 삼성의 신고를 보아야만 우리가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뭐 국민청원까지 나와요. 상속세를 좀 폐지해달라.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지금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50%, 일본의 최고 세율이 55%거든요. 우리가 일본보다는 5%포인트나 낮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실질 실효 상속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수만 상장사만 해도 거의 3조 원에 육박합니다. 아직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속세를 수록 50%를 전액 다 낸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상속세 안 낸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실효 상속세율은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상속세를 지금 다 피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상속세제는 세정을 더 강화해서 부의 불법적인 편법 성계는 이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경제의 정의로운 시장 경제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상속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을 좀 내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 실효세율은 더 높여서 상속을 했을 경우에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지금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차명계좌를 비롯해서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그런 데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도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더 고민되는 게 이제 상속세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고민이겠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삼성생명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보험업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가 경제를 위한 목적과 이재용의 개인의 사익이 좀 충돌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원래 삼성생명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회사를 꾸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을 많이 사면 특정 재벌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3% 이상 주식을 못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삼성생명이 어떤 편법을 써왔냐면요.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아서 20년 전, 30년 전, 경우에 따라 수십 년 전에 샀던 그 매입 가격을 그냥 그대로 장부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6만 원인데 어떤 경우는 200원, 300원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것을 현실화시키자. 그럼 현실화시키려면 3% 이상 다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그룹은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요. 거의 0.7%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법안대로 삼성생명법을 개정한다면 그 지배력의 고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어렵다 이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권이 중요한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주저하는 우리나라 재벌 금융의 개혁이라든지 금융 정상화가 중요한 건지는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사례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다른 재벌과의 상속세 사례는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재벌 그룹 중에 삼성이 상속세 내는 것은 꼴찌 중에 꼴찌고요. 삼성만큼 상속세를 안 낸 기업이 일찍이 없습니다. 자, 바로 전전에 상속세를 낸 LG 구광모 회장. 구광모 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7,200억 원의 상속인데 상속 금액이 1조 원이거든요. 1조 1천억인데 그중에서 거의 60% 가까운 상속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LG가 착한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한 대목 같아요.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의 경우에는 바로 그 아버지인 구본무,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이긴 하지만 구본무 회장이 돌아갔을 때 LG그룹에서 아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은 하지 않겠다. 세금을 다 내겠다.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1,000억대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뚜기 같은 기업도 벌써 오래전에 그 당시에 1,500원의 상속세를 냈고 삼성에서도 이번에 상속세 낼 것은 현행법에 따라서 낼 거는 내고 해야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또 법을 지키고 정도로 가는 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도 좀 보겠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출에서 EU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물론 EU가 유럽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AFP 통신이거든요. AFP 통신은 유럽의 최고 통신사죠. 보통 전 세계적으로 보면 통신사가 좀 공신력이 비교적 높은 언론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이라면 지금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무려 27개입니다. 현재 WTO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이 164개국인데 그중에서 27개국이 유명희 우리 본부장을 찍지 않고 나이지리아 후보를 찍었을 때 판도에 우리나라 유명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네. 그런 또 더군다나 이 유럽연합은 이 바로 밑인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지지한다면 이미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AFP 보도가 사실이 아닐 과장된 보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선거는 좀 남아있다. 그런 면에서 막판 분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 혹시 뭐 미국 대선도 있고 막판 변수는 없겠습니까? 현재 미국은 현재 한국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가 석자해서 한국을 지지하기 상당히 어려울 현재 지금 대선 전까지는 특별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유럽이 오히려 유명희 본부장과 미국의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의식해서 한국 쪽에 손을 들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선거 전략을 조금 더 막바지에 좀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